지금으로서는 아쉽게도 SEC가 리플을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SEC는 적당한 선에서 막대한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스스로 소송을 크립토 진영과 SEC의 싸움으로 확전시키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소송을 시작했고 게리 겐슬러가 2021년 초 위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했던가요? 이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 되는데요. SEC로서도 치면 안 되는 소송이 되었죠. 그냥 소송 걸린 다른 코인들처럼 리플사 또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하지만 리플사의 경우는 완전 무결하게 이 소송을 마무리 짓고 싶어합니다. SEC가 더 이상 건드릴 건덕지가 남지 않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 크립토 마켓의 안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중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62,000달러에서 64,000달러 사이를 박스권을 만들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 전 고점이었던 73,000달러가 멀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58% 하락한 62,468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3.13% 하락한 3,000달러대, 솔라나는 6.61% 하락, XRP는 3.21%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단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53.6%,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난주 6만 달러 아래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비트코인 옵션 성향도 강세로 전환,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 도달을 예상하는 이 트레이더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연방준비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한 데 이어서 3일 발표된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노동시장 수요 둔화를 가리키며 이 비트코인은 회복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 대리빚과 장외시장 네트워크의 비트코인 콜 옵션 수요는 크게 증가를 했고 목표 가격도 75,000달러 이상 10만 달러까지로 조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 QCP 캐피탈의 경우는 전일 공개한 노트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반전 반등 이후 변동성과 금리에서 일부 강세 마무리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라면서 비트코인 위험 역전은 긍정적으로 변했고 9월 만기가 되는 행사 가격인 75,000달러와 10만 달러 콜옵션 수요가 다시 늘었다라고 적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콜옵션 매수자는 시장의 강세 전망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 쉽게 말해서 선물로 치면 롱 포지션과 정확히는 다르지만 느낌적으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만기 행사 가격으로 10만 달러 콜 옵션에 6억 8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예치하게 되는데요. 이는 대리빚에 상장된 모든 옵션 상품 중 최고 액수라고 하는데, 이 옵션 시장에서는 중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을 높게 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와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 신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상승 신호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헤드라인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00일 단순 이동 평균 SMA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가운데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전망이 제기가 됐다.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200일 SMA는 지난 6일 517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MA는 자산의 장기 가격 추세를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 지표 위에서 형성될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추세가 강세, 지표 아래에서 거래될 경우는 약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블록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의 가격 모델에 따르면 이제 보다 장기적인 추세 지표인 BTC 200주 SMA도 사상 최고치인 34,000달러를 기록. 기업가이자 비트코인 팟캐스트 운영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비트코인 가격은 매일 변동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상승 신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즉 이제 200일 SMA 위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일만 남았다.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가 2월과 3월과 비교해서 이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라고 보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상승은 갑작스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또다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서 이 가상자산 중 다수는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말을 해 이 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분석들이 실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거래소들에 대한 투자자 필수 공시 집행 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인 업계가 얼어붙었다라는 주장인데 SEC가 알트코인 전반에 대놓고 무더기로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보니 이런 뉴스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리플 소송만 이슈였는데 지금은 코인들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와 같은 메이저 거래소 또한 SEC와 소송 중이죠. 이 SEC와 리플의 소송은 2020년 12월부터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2024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소송으로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이 됐습니다. 현재 결과는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과 투자자들의 피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의 경우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품 분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 말이 승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토 중이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아예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아예 증권으로는 분류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에 따라 5월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는 사실상 승인받기 힘들다라는 여론은 좀 강력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처럼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은 할 수가 있겠죠. 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전체 코인 가격 하락과 더불어 함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쉽게도 SEC가 리플을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SEC는 적당한 선에서 막대한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스스로 소송을 크립토 진영과 SEC의 싸움으로 확전시키게 되었는데 2020년 12월 소송을 시작했고 게리 겐슬러가 2021년 초 위원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했나요? 이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 됐습니다. SEC로서도 지면 안 되는 소송이 되었죠. 그냥 소송 걸린 다른 코인들처럼 리플사 또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이제는 듭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경우는 완전 무결하게 이 소송을 마무리 짓고 싶어합니다. SEC가 더 이상 건드릴 건덕지가 남지 않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 이 크립토 마켓의 안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중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XRP의 가격 추이가 상당히 아쉽지만 그럼에도 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날 악재가 초대형 호재로 바뀌는 피벗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여론은 확실히 SEC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전날 대비 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68포인트에서 64포인트로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그리듯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월까지 쭉 상승을 하다가 3월까지도 좀 상승을 하다가 이 4월, 5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 1억을 넘었다, 1억원 넘었대, 이거 사면은 무조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더 이제 오를 것 같다라고 유입된 신규 자금들이 모두 빠져나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표들이 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신규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2년 전, 3년 전부터 함께 해온 분들이, 장기적으로 바라본 분들이,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더욱 매수를 하면서 개수를 지켜야 됩니다. 현재는 매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더욱더 매수를 하면서 개수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본인의 투자 철학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장에 이것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 언제 다시 튀어오를지 모르는 이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는 힘, 지킬 수 있는 힘을 그때 발휘하게 되는데요. 절대로 이 투자 공부는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이 확고히 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 가격 꿈틀거릴 때마다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면 저점이냐, 매수할 때냐 매도할 때냐, 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 코인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또한 지금 살까요 말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에도 좀 확신을 갖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틀리더라도 내가 실수한 게 아니다 라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이건 모든 투자자들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똑같은 비트코인을 사도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법니다. 똑같이 움직이는 가격의 비트코인인데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매도를 언제 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버틸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게으른 트레이딩으로도 벌지만 부지런히 트레이딩을 해도 트레이딩의 재미를 느끼면 느낄수록 원금을 깎아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죠. 이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에는 상당히 안 좋아하는 인물이지만 투자의 거물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인데, 이 워렌 버핏의 경우도 투자가 재미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0년 투자할 게 아니면 10분도 투자하지 말라고 하죠. 즉 내가 이걸 사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은 사지 마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아직 상승장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승장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단기 전고점 73,800달러가 2021년에 고점인 68,000, 69,000달러를 넘어서 새로운 고점에 도달을 한 것 같지만 사실상 범위가 넘지를 않았습니다. 73,800달러가 아니라 8만 달러가 넘어야 새로운 불장의 시작이다. 완전하게 고점을 뚫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절대로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